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겠죠. 그럼 의사가 되려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 하고 모범생이었을 것 같다라고 혹시 오해를 할까봐 제가 미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대죠. 초, 중, 고 이때 너무 힘들게 다녔어요 학교를.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저를 창조를 하셔서 저는 수업을 들으면 머릿속에 수업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지금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부는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많이 외워야지만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우리나라 교육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예 그냥 놀아버렸으면 나는 마음이 시원했는데 저는 되게 성실했어요. 가서 수업도 다 듣고 숙제도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더 괴로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얼마나 우울했는지 10대 때요 저는 날씨가 비가 오면은 참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랑 딱 맞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맑고 화창하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내 마음속에 비가 내리는데 하늘이 화창하니까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 이해되는 분 있어요? 학생들 중에 이거 이해되면은 나랑 이게 맞는 거야 코드가. 하여튼 그렇게 저는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꼴통 A, 꼴통 B가 있었는데 제가 꼴통 A였어요. 내 친구는 꼴통 B.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제가 강남의 파락군이라고 공부가 우상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파락군은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하니까 저는 완전히 그냥 막 낮은 자존감, 우울감 이런 거로 10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내 친구 꼴통 B도 나랑 비슷하게 공부를 못하는 애가 하나 있어서 둘이 하여튼 꼴통끼리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눈빛만 봐도 얘 상태를 아는 거 우리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단짝으로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한 번은 제가 모의고사를 딱 받아봤는데 야 이거 풀어서 뭐하냐 이거 나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1번으로 다 찍어버렸습니다. 쫙 찍으니까 시간이 남고 좋더라고요. 쫙 찍어버리니까 남은 시간 동안 내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고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꼴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꼴등에서 두 번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꼴통 B가 꼴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했길래 너 꼴등을 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문제점을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문제를 풀었어. 얘는 푸는 것보다 찍는 게 더 나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쫙 찍으면은 사지선다면은 25점이 나오게끔 이미 선생님들이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다 찍으면 25점이 나오는데 괜히 풀었다가 25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혹시 이 중에 고3 된 친구 있어요? 그럼 고2 있어요? 고2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우리 두 학생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1도 있어요? 고1? 예. 하여튼 제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이니까 아까 손든 친구들로 말하자면은 이제 한 학기 정도 뒤에 오는 건가 그런데 1년 정도 있으면 오겠네요. 그렇죠? 한 학기 정도 있으면 지금 8월이니까 그렇죠? 9월이니까 한 학기 정도 있으면은 고3이 되는 그때쯤이죠. 그때 제가 반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한 반 50명 정도였는데 제가 아는 애가 아무도 없었는데 내 뒤에 있는 애만 유일하게 제가 아는 애였어요. 그런데 저는 워낙 나는 뭐 인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애들이 날 완전히 무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얘 하나가 내 친구예요. 딱 얘 하나가. 그러니까 나는 얘랑 무조건 점심 저녁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랑 점심 저녁을 도시락 두 개를 다 먹었는데 이 친구가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전에 책상을 쫙 열더니만 성경책을 하나 탁 끼더니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어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제가 개포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 개포고등학교가 우리 학생들은 장난 반 재미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개가 포기한 고등학교라고 불렀어요. 개가 포기한 고등학교가 개포고등학교다. 그렇게 우리끼리 불렀는데 개가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포고를 포기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학교 바로 앞에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본당이 한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정말 조그맣게 그것도 되게 막 협소한 상가 있거든요. 완전 옛날 상가. 막 그냥 화장실도 그냥 막 되게 막 하여튼 막 좀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표현해야 되나? 막 그런 하여튼 옛날에는 또 그런 건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 한 분이 믿음으로 개척을 딱 한 겁니다. 우리 학교 앞에.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은 고3들을 위해서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전에 기도회를 매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얘를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안 그래도 왕따인데 얘가 없어지면 나는 이제 완전히 진짜 나는 완전 더 왕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랑 같이 가야 돼 무조건.
왕따 신세를 면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제가요 개포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겨도 그래도 남녀공학 출신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남녀공학이면 남자 여자 같은 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8학군이 공부가 우상이라 남자 여자 같은 반 있으면 공부 안 한다고 남자 여자를 분반을 시켜가지고 아예 남자층 여자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녀공학을 왜 만들었어?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요 고3 될 때까지 여학생이랑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기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다니까. 그랬는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간 순간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요. 아니 여학생 있는 거야. 내가 여자를 처음 봤어 거기서. 그냥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이게 여자구나. 와 여학생이 다 있네. 나는 여학생이랑 같이 있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두 번째로 딱 앉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종을 땅 치는데 내 친구들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팍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두 번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방언 기도 뭐 성령 받고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랄랄랄랄랄라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요 딱 이렇게 기도하려다가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이랬어요. 이래. 내 친구도 그러고 있는 내 친구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만약 야 우리 개포동에 청소년 정신질환자가 여기 다 왔구나. 내가 얘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왕따가 돼야지. 정신질환자랑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냐? 내가 얘한테 정신병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조금 안 들고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현상은 간단하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기도회를 계속 갔는데 제가 오늘 1시간 허락받아서 길게는 얘기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회를 매일 내 친구를 쫓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성경을 보고 주일 예배를 계속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은 당연히 저는 기도회까지 하는데 성적도 막 올라가고 뭔가 막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공부도 딱 선생님 보면은 내용이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기도에 나간 순간부터요. 밥을 먹어도 체하고 물을 먹어도 체하는데 다 토합니다. 다 토해. 그러니까 자동 금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고3 3월 달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거는 마귀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만나겠다. 그래서 계속 죽으면 죽으라고 그 기도를 나갔는데 정말요 21일을 굶었어요. 21일을. 그런데 22일째 되니까 밥을 넣어보니까 도시락이 싹 먹어보니까 도시락이 싹 잘 들어가고 물도 잘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고3 때 하여튼 성적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막 오릅니다. 제가 그 똑같이 못하는 공부를 똑같이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했는데 나중에 전공 모의고사 10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된 거죠. 저처럼 내신이 완전 이거인 사람이 무슨 수로 의대를 가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학교에 붙여주신 거죠. 또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겠어요? 병원 이름이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가서 어느 병원 아니 어느 학교를 졸업했겠어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겠죠. 왜 서울대를 못 갔냐면은 내신이 이거는 서울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때 공부할 때 아침에 딱 깨면 기도를 한번 합니다. 그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갑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성적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렇게 내가 내 성적표를 보면은 주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표가.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딱 부르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저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자랑할 게 진짜 없어요. 자랑할 게 진짜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과정이 또 조금 이제 긴데 오늘은 그거까지는 시간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엄청 큰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전문의로 취직을 해요. 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클리닉이라고 말기 암 환우분들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조절하는 이제 과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을 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는데 오늘도 이제 병원에서 왔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갈 곳 없는 A 유전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그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하셔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말기 암환자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 진료 의뢰서가 오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오시더니만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약 7만 번 이상 진료를 하게 됐어요. 7만 번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환자를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동성애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교육, 동성애 성교육,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종합적으로 여러분 나이에 맞게끔 이제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하는 강의는 사실은 성인들 대상으로 동성애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학생부 강의를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나이에 맞는 동성애 성교육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것은, 오늘 혹시 동성애 교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나 보다. 근데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의사로서 환자분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자, 저희 병원이고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진짜 잘 안 넘어가는데 혹시 누가 넘겨주셔도 돼요.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손으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이요. 이제 병원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병원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병원을 하니라 2008년도에 개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호스피스 클리닉을 열어가지고 제가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하는 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 자체가 워낙 좋은 병원이니까, 큰 병원이니까. 그런데 저는 뭐 조금도 그 자리가 아깝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려고 저 요양병원을 지었는데, 개원을 한 거죠. 저거 개원하는데 제가 빚을 100억을 졌어요. 100억. 100억을 졌습니다. 그런데 100억 빚진 사람 치고 얼굴이 밝죠? 그러니까 제가 염씨 집안을 빛낸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빚은 밝은 빛이 아니고 은행빚, 사채빚. 제가 염씨 집안을 다 빚내버렸어요. 빚내가지고 저 병원을 구원의 방주를 띄우고 진짜 말기 암 환자분들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제는 뭐 이제 에이즈 환자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제 요게 조금 늦게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전 믿어요. 혹시 이제 코로나 걸린 가족이나 누구 있으면은 두 줄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검사에서. 그러면은 고민할 거 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 병원에 코로나 병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늘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격리 치료하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시고, 그 병실에 있는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고백들도 많이 있으니까, 두 줄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지 말고 편하게 전화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돈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비를 국가에서 2만 8천 원 받아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3끼를 드리고 60세 이상 환자는 100만 원짜리 약도 그냥 공짜로 다 드립니다. 그런데 60살 이하는 이 약을 먹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몸에.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60살 이상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약, 뭐 물, 병실 이거 다 해서 2만 8천 원 받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딱 퇴원하는 날 몰래 나가. 괜찮아. 몰래 나가면 돈 안 내고 싹 몰래 도망가. 그래도 우리 병원은 안 잡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래 정부에서 2만 8천 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냥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몰래 도망가면 돼. 그러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두 줄 나오면 전화만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성교육을 할 건데, 이 성교육이 저도 보건 시간 때 성교육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성교육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성은 남자와 여자,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나는 남잔지 여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있으면은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남잔지 여잔지. 왜냐면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기준은 성기관입니다. 이것은 의학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명확히 지난 2000년 이상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기준은 성기관이다. 뭐다? 성기관.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관을 하나님이 창조시켜 주셨으면 남자, 여자의 성기관을 창조시켜 주셨으면 여자. 다시 말하면 남성의 성기관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남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기관을 나에게 주셨으면 여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남자로서의 축복, 여자로서의 축복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성기관이죠. 그런데 이 여성의 성기관은 임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궁에 이제 아기가 자라게 되죠. 다음 볼게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궁에 아기가 생기면요, 무려 100배가 커집니다. 100배. 이거는 아이언맨이 아니라 아이언맨이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기술은 못 따라가. 인간은 정말 만들 수 없는 기술이 우리 여학생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다 장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0배가 늘어나. 여러분 생각해봐. 머리가 100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손이 100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여성의 성기관은 100배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새 생명을 키우시려는 성령의 권세 능력이 여러분 몸속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성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면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명확합니다. 여자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성기관을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성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면 남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것이 난자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생기는데 한 번 배출이 몇 마리가 되냐면요, 정자가 3억 마리 이상이 배출이 됩니다. 3억 마리. 그런데 이 중에 아기가 되는 건 한 마리. 다시 3억 마리가 나가서 결국 사람이 되는 거는 이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친구 한번 볼까요? 사람이죠? 다 사람이잖아. 그치? 사람이잖아? 그러면 옆에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나오려고 어떻게 된 거냐면요,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애들이에요. 다 3억 대 1. 지금 지구가 60억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60억. 지구가 60억. 60억이면요, 60억 중에 실제로 사람이 되는 것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20명입니다. 20명. 지구 전체 중에 20명 뽑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1억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어, 뽑힐 사람이. 1억이 안 되니까 최소 3억이 돼야지 한 명 뽑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서 100만 명 정도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만 명 중에 1등하면, 수석하면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수능까지 안 가도 여러분 학교에서 한 1000명 다니는데 1000명 중에 1등해도 대단하죠? 전교 수석이니까.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야. 왜? 여러분은 최소 3억 대 1, 3억 명 중에 1등을 한 사람만 여기 나온 거야. 그럼 이거를 확률로 치면요, 0.000000003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확률상 0이래요. 0. 가능성이 없는 수야. 3억 대 1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명, 우리 반에, 우리 학년에 100명 있습니다. 그 중에 꼴등을 했어. 100등을 했어. 그래도 괜찮아. 왜? 이미 여러분은 3억 명 중에 1등을 한 애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1000명이야. 그 중에 내가 1000등이야. 괜찮아, 괜찮아. 전혀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응? 이 수를 보세요. 전혀 의미가 없는 수예요, 그런 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구나. 기적이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3억 대 1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몸을요,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랑 같이 동시 출발했던 2억 9,999 마리 애들은 다 어디 갔어 지금? 맞아, 죽었어. 걔네들이 죽고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그쵸? 그럼 내가 이 몸을 소중히 간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해봐.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바로 내 뒤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야곱과 에서처럼. 걔가 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죽으면서, 야,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너라도 잘 살아라고 갔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를 주시고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몸을 함부로 하면 될까? 혹은 내 감정을 함부로 하면 될까? 혹은 내가 원망과 우울함 가운데 살면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요,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 할 거 다 한 거야. 할 거 다 한 거. 이미 할 거 다 했어. 뭐 더 할 것도 없어. 이미 할 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되려고 할 것도 없고 너무 뛰어달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로 충분합니다. 충분해.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의 관점이나 의학의 관점이나 남성의 성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면 남자, 여성의 성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면 여자. 이거는 변치 않았는데 약 40년 전에 희한한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존 머니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진짜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진짜 돈이에요. 존 머니. 그런데 저 사람이 눈빛이 벌써 조금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이 참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참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여기서 성전환 수술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성전환 수술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용어를 굉장히 잘못 만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는 악한 마귀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한 마귀가 특정 인간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이런 용어를 쓰게 만들었겠지만 그 배우는 틀림없이 악한 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생물학적인 성 전환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 전환 수술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정확히 이 수술의 명칭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음부 성형술입니다. 외음부 성형술. 그러니까 외음부만 남자를 여자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것뿐이고 여자처럼 생긴 거를 남자처럼 비슷하게 성형술을 하는 것뿐이지 성전환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세포는 하다못해 머리카락까지 인간의 모든 세포는 남성화 혹은 여성화 돼 있어요. 이거를 코딩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머리카락이 틀리잖아요. 여자들은 조금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윤기가 있고 남자는 좀 뻣뻣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머리카락 세포까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 전환이 되려면요. 온몸의 세포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 향후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 전환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음부 모양만 성형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코를 조금 높이고 쌍꺼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외음부 성형술을 존스 홉킨스 병원이 개발을 했는데 환자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제 막 개발됐는데 누가 그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옆에 보이는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꼬마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2살 때 포경 수술을 받았는데 한때 잠깐 인간들 사이에 아기 때 1살 때 2살 때 포경 수술 시키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아이도 그 부작용에 시달린 거예요. 뭐냐면은 2살 때, 1살 때 왜 포경수술 했냐면요.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1살, 2살 때는 아픈 수술을 받아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차피 받을 수술이니까 아예 기억을 못 할 때 3세 이전에 수술을 하면 애가 심리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2살 때 부모님이 그런 생각으로 병원에 데려가서 포경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르시다가 아기 고추가 너무 작잖아요. 1살, 2살이. 자르시다가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포경수술 이후에 이 애가 고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모인 형제님들은 3억 대 1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감사, 포경수술 무사히 받은 거 감사. 아멘. 그러니까 포경수술 무사히 받은 것만 해도요. 주의 은혜를 알고 그냥 이 몸을 주님께 바치면 돼. 하여튼 얘가 수술 받은 다음에 고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났습니다. 뉴스에 나니까 이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아들이 어차피 고추가 없어졌으니까 차라리 여자로 바꿔버리자. 우리 병원에 이런 기술이 생겼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솔깃해가지고 얘를요 여자처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이 없는 거야. 3세 이전은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얘한테 너는 여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는 남잔데 이렇게 돼서 수술을 받다 이게 아니고 너는 원래부터 여자였다라고 가르치고 여자로 막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존 머니가 계속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 존 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인 성, 성경적인 성은 남자죠. 남자인데 다만 사고가 난 거지. 그런데 어쨌든 성은 남자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얘를 여자로 키우면은 인간이 만든 여자가 되는 거지. 인간이 창조한 여자. 그러면은 성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젠더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젠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젠더가 바로 사회적 성을 뜻해요. 인간이 만든 성. 그러면은 젠더의 정의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그러면 누가 이 데이비 라임한테 당신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면은 이 아이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수술을 했으니까 남잔가 여잔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젠더의 정의가 뭐냐면요. 기분에 따른 성입니다. 기분에 따른 성. 뭐에 따른 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성, 창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른 성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성별이 젠더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남자 같습니다. 기분이 왠지 오늘은 기분이 남자 같아. 그러면은 오늘은 남자. 그런데 내일 누가 또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젠더는 뭡니까? 그런데 아침에 자고 깨보니까 오늘은 여자 같거든? 그러면 저 여자 같은데요? 그럼 그날은 여자. 이게 젠더입니다. 기분에 따른 성. 그러니까 성이 기분에 따라 바뀌는 거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 사람이요.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어느 날 남자가 되고 싶은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막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수염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수염 나가지고 남자처럼 여잔데 막 살다가 옆집에 아기가 노는 걸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아기 이쁜데 나도 아기 한번 가져봐 해가지고 아기를 임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내를 아직 수술을 안 했으니까 아내 아직 자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젖을 물립니다. 이 아기는 실제로 이 사람의 애입니다. 이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굉장히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엄마야, 아빠야? 여러분은 다시 아기로 돌아가면은 아빠 젖 먹고 싶어요? 엄마 젖 먹고 싶어요? 그렇지. 여러분 아빠 젖이 먹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그리고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우유 하나 먹이더라도 유기농 우유 먹이려고 막 월급 아껴가면서 아빠는 막 싼 거 점심 싼 거 먹더라도 애들은 제일 좋은 거 해주려고 막 유기농 요구르트 유기농 우유 먹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입니까? 무슨 항생제 들어가면 안 된다, 호르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수염 난 거 봐봐. 저 수염이 무슨 힘으로 났겠어? 남성 호르몬사를 그만큼 조금 심한 표현을 쓸게요. 몸에다가 팍 때려 맞으니까 이게 나는 거지 여자가 그렇죠? 그러면 저 젖에 호르몬이 같이 팍 나옵니다. 호르몬이. 아니 여러분 저런 호르몬 젖을 먹으면 애 건강에 과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 하나 슬라이드 가볼게요. 얘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여자처럼 외음부만 싹 바꾼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여성 주사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얘를 그냥 여러분 나이 때부터 강제로 막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막 헷갈리는 거지. 날 주사를 왜 맞추지? 그랬는데 존 머니가 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든 여자애들이 여자가 되려고 맞는 주사야. 그래서 그냥 맞는 거야. 원래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주사 맞으면 좋아 싫어? 그런데 얘는 강제로 막 맞은 거야. 주사를 막 여자로 커야 된다고. 왜냐면 몸에 여성 호르몬이 없잖아. 그냥 여성 주사를 막 10대 때부터 맞는 거야. 맞아서 막 가슴도 나게 만들고 막 해야 되는 거야. 여자처럼 막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 존 머니가 이 아이가 여자로 완벽하게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라는 논문을 계속 써가지고 젠더라는 단어가 완전히 하나의 정설처럼 전 세계로 무섭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젠더는 사회적 성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가보니까 남자애, 여자애 같이 어울려 놀기 시작한 거죠. 제대로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얘는 본인이 여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인형놀이, 공주놀이 이런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막 미치겠는 거 아예 그냥 차라리 날 때리는 게 나 그런 놀이 할 바에는 너무 괴로운 거야. 막 인형놀이, 막 소꿉놀이 이거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남자애들 노는 걸 보니까요. 칼싸움, 말뚝박기, 축구, 레슬링 이런 거 하니까 딱 보는 순간 벌써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저기 내 놀이다. 그래가지고 얘는요 희한하게 인형놀이, 소꿉놀이 안 하고 남자들 사이에 싹 들어가지고 말뚝박기, 뭐 싸움, 전쟁놀이, 칼싸움 이런 것만 하루 종일 하고 놉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쟤왜 저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말괄량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다른 여자 친구들은 얘는 여잔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여잔 줄 간 거죠. 다른 여학생들은 다 소변을 볼 때 쪼그리고 앉아서 봐요. 여학생들은 쪼그려서 앉아서 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얘는요 서서 보는 거야 남자처럼.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 소문이 나버렸어. 야, 쟤는 소변을 서서 봐. 쟤 이상해. 왜냐? 이게요 하나님이 남자로 우리 몸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남자형을 주셨는데 소변 보는 모습까지 이미 내 안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바꾸냐고.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고. 얘는 여자로 길렀는데도 소변 놓을 때는 남자처럼 서서 보는 거야. 왜? 그 안에 남자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요 왕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맨날 웁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괴롭다. 나는 왜 이러냐. 나 화장실에 갈 때 여자애들이 나만 보면 웃는다. 그리고 놀 때 나는 진짜 너무너무 난 여자애들 놀이 싫고 나 이 치마 입는 것도 싫고 나는 이상하다. 나 왜 이러냐. 막 매일매일 우는 거야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루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아이한테 진실을 말합니다. 사실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의료사고가 나서 고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때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부모님이 계시나 그걸 나하고 상의하고 결정했어야지 부모님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얘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해방감을 느꼈대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남자애처럼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 해방감을 느끼면서 뭐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냐면요. 어머니 아버지 저요 다시 남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요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이번 남자로 또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얘는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갔다가 다시 남자로 왔어. 그래가지고 20살이 됐어. 그런데 저 존 머니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얘가 마치 여자로 잘 적응하고 크고 있는 것처럼 가짜 논문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 라이머가 화가 나가지고 20살이 되니까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냐면 존 머니는 악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존 머니가 왜 악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데이비 라이머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자, 일단 그 실험 자체가 가짜고 나 봐라 나 지금 나 남자로 살고 있다 나 정말 여자로 살 때 너무 힘들었다 성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는 거지 인간이 바꾼다는 거 안 된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왜 악마인지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냐면 얘가 여자 꼬마 아이로 살고 있었을 그 어린 시절에 하루는 저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서 이 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음란 비디오를 틀어주고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따라시키는 성실습을 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여자 역할을 했는데 남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아이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시켰어요. 형제끼리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두 아이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시키니까 시킨 대로 따라했는데 나중에 커서 그게 뭔지 알아서 이 충격을 잊지 못해서 데이비 라이머는요 38살 되는 애 권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데이비 라이머에게 성행이 남자 역할을 했던 형이래봤자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았어요. 데이비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자살했어.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집 부모님은 다시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살 때 데이비 라이머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미국의 BBC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되게 유명한 방송국이죠. 거기에 호라이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호라이즌이 우리나라 말하면은 추정 60분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존 머니의 실험이 완전히 날조되고 가짜라는 것을요 다큐멘터리를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머니의 젠더는 완전히 의학계에서 퇴출되고 20세기 최악의 가짜 논문 10편에 들어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쾌거라고 말할 수 없고 뭐라고 그러냐? 하여튼 최악의 가짜 논문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학문계 과학계에서는 젠더는 완전히 폐기됐어요. 이거는 가짜다. 폐기가 됐는데 폐기된 젠더 이론을 누가 받아갔냐면 정치권에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어.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더니만 어디다 뿌렸냐면 교육계에 뿌렸어. 그래가지고 젠더를 가르쳐. 사회적 성을 가르쳐.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과정,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과 데이비드 라임의 끔찍한 죽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 그냥 젠더는 사회적 성, 성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만 가르쳐. 그러니까 얼마나 무덤에 있는 데이비드 라이머가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 사람은 펠론 폭스라는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가지고 막 전쟁을 치렀던 무시무시한 남자죠. 그런데 이라크 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미국에 도착하면 아, 왠지 내가 여자로 살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데 젠더가 뭐에 따른 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살고 싶고 여자 같은 기분이 들면 남자야 여자야 젠더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성을 젠더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성이거든 성 자기 성을 여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라고 남자인데 수술 안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성호르몬 주사를 조금 맞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가슴이 조금 나왔어.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밑에 남성의 성기관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조금 나왔어. 주사 맞아가지고. 그리고 얼굴 봐도 쉽게 말하면 남자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라크전에서 참전 용사로 무훈을 세웠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격투기에 능한 겁니다. 몸도 세고.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출전 신청을 했냐면요. 여자 이종 격투기 대회에다가 출전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종 격투기 대회 본부 측이 그 출전 신청서를 받고 이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여자 선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요, 남성 호르몬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뼈와 근육의 질량이 여자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은 격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 이종 격투기 대회 본부 측을 어떻게 압박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은 내가 기분에 따른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불이익을 주면은 벌금을 막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내 기분이 여자라 나의 성이 여잔데 여자 이종 격투기 대회 본부 측이 나의 성을 인정 안 한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면 이 여자 이종 격투기 대회 본부 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이 남자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차별을 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성차별은요, 막 여자들이 막 불이익을 당하고 뭐 사회에서 가정에서 불이익 당해 성차별을 했잖아. 지금 차별금지법에 말하는 성차별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멀쩡한 남자가 나 여잔데요 그랬는데, 아 네가 무슨 여자야, 네가 무슨 여자 이종격투기대 올라고 그래, 그러면은 너 성차별했어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으로 벌금을 막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올라왔거든요. 벌금이 얼마냐면요, 정확한 명칭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얼마냐면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는 한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 내가 까짓 거 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는 거를 뭐 유튜브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딱 나가는 순간 동성애 단체가 10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이 차별금지법으로 저를 소송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성차별을 한다. 왜? 아니 뭐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인 거지. 왜 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성경적 성, 뭐 의학적 성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 기분 나쁘네. 하여튼 기분 나쁘면 소송이 되는 거 일단. 그래가지고 소송이 딱 들어오면요, 1000명이 최소 금액인 500만 원만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명이 500만 원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50억. 50억 소송이 들어오는 거야. 50억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거 하나는 있어. 제가 강사고 여러분이 주체잖아요. 50억 소송이 들어오면 반반 물면 돼. 나 25억 그리고 이 교회 25억. 자, 여러분 25억 있으세요? 25억이 어디 있어? 250만 원도 없다. 250만 원도. 그렇죠?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25억이 어디 있습니까? 25억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법은 피해 입증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은 맞은 사람의 진단서를 띄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내잖아요. 내가 맞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 맞은 사람이.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전 세계적인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상한 법입니다. 독재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입증 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성은 성경적 성, 남성과 여성이 진짜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 이런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지.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1000명이. 그러면요, 내가 25억, 여러분 25억이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면요, 원래 같으면 다른 법 같으면 이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정신병 가가지고 정신 감정이라도 받아서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희한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증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0명 소송이 들어왔는데 한 명 한 명 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보고 입증하라고 그래. 우리 보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내 기분도 모르는데 얘 기분을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내가 내 기분도 모르는데 얘 기분을 어떻게 하냐고. 얘를 억지로 데리고 정신병원 데리고 가? 그것도 안 되잖아. 결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 그러면은 성경적 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50억 물면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지 않아? 그럼 여러분 25억, 50억이 무슨 돈이야? 교회를요 팔아서 동성애 단체에다가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다 집어넣으라는 거, 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결국에 일제 신사참배가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하고 재산을 몰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이런 이상한 성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재산을 모두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은 막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서명만 잘해도 막습니다. 투표만 잘해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때에 꼭 기도하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자 이종 격투기 대회 측에서 이 사람의 출전 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 받아줄 수밖에. 안 그러면 이 사람들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렇게 나갔습니다. 얼굴 보니까 신났잖아요. 그래서 여자 선수랑 붙었습니다. 그런데 딱 링에서 붙는 순간 머리카락을 딱 잡아버렸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면 여러분 니킥이라고 알아? 니킥 이거를 해버린 거야. 여자 얼굴에. 좀 내가 심한 표현하면 여자 면상이지. 다음 볼게요. 그래서 여자 선수가 어떻게 했냐? 저렇게 돼버렸어. 이 여자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화 골절이 왔습니다. 안화 골절이 뭐냐면은 여기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찍 깨졌는데, 특별히 눈 옆에 두개골 있잖아요. 여기가 깨졌거든. 그리고 피가 범벅이 됐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겼거든. 그런데 안아골절이 위험한 게 왜냐면요, 눈 옆에 뼈가 쫙 갈라지면서 눈알을 찔러가지고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이 여자 선수가 실명까지는 안 됐어요. 그런데 나 살려달라고 막 빌고 있잖아 지금. 그랬는데 저 펠론 폭스가 이 경기로 인해서 성소수자 스포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됐어요. 성소수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이야. 여러분, 이게 평등해?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으로 우리한테 50억을 물리겠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 독재 세상을 열겠다는 겁니다. 동성애 독재 세상을. 여러분, 아니 우리가 독재 세상에 왜 살아?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될 줄로 믿어요? 다음 볼게요. 연세대학교가 뭐 제가 졸업한 학교잖아요.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가 참 좋은 학교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느 날 뉴스를 딱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9년 8월 여름이죠. 연세대 20학번부터 젠더 강의를 들어야 졸업한다. 이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왜 젠더 강의를 왜 들어? 그래서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 전원이 필수적으로 인권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필수 과목이라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 그리고 젠더 사상을 다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젠더는 이거는 과학기술이 폐기됐거든. 그냥 정치권에도 그거를 붙잡아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하는 것뿐이지. 아니 그리고 원래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이라는데 약간 특이한 사람도 있는 거지. 대학이라는 데 자체가 자기들끼리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이거를 왜 강제로 다 듣게 만드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현장에 가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 연세대학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음 볼게요. 이렇게 기도판을 만들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엄청 덥습니다. 아스팔트 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보시면요, 뭐 가본 사람도 있겠죠. 이 대로가 있고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진짜 하루에요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 사람이 그 횡단보도에 막 밀집해 있거든요. 바로 연세대 정문 앞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딱 기도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1인 기도를. 1인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요, 혼자 가서 나가서 저렇게 하는 거는 허가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아무나 가면 돼. 그래가지고 저 기도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저 그냥 그늘도 없습니다. 저기서 막 기도를 하면은 연세대 학생이 와가지고 뭐 구경도 하고 저는 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야, 연세대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염화서 원장이 가가지고 뭐 혼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거기가 뭐 어떤 학교인데? 에이, 안 돼, 안 돼.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면 성령님께 역사하신다.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가지고 기도하면요, 저 앞에 횡단보도에 엄마랑 그리고 여러분 나이 또래 학생도 많이 있죠. 방학이니까. 그때 횡단보도에서 둘이 건너려고 있다가 정말 사람들이요, 그 수백 명의 눈이 쫙 집중이 됩니다. 왜냐면요, 희한한 사람을 본 거예요. 정신병자가 온 거지, 쉽게 말하면. 이 여름에 더운데 뭐 저거 들고 막 혼자 막 기도를 하니까 정신병자가 왔나 보다 막 봅니다. 그리고 어떤 애 엄마는 자기 애한테, 아마 여러분 정도 된 애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직장도 취직 못 해가지고 낮에 미쳐가지고 너 저러고 다닌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나는 속으로 내가 아니다, 저 의사인데 나 실업자 아닌데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자리에 가야지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가봐야지만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뭐 어때, 내가 예수님이 뭐가 창피해, 기도가 뭐가 창피해,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다음 볼게요. 연세대 인권 강의 필수 과목 철회가 됐습니다. 철회가 돼가지고요 없어져 버렸어, 그 여름에. 그래가지고 언론에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에 굴복했나 이렇게 온갖 언론에 다 났는데 하나 전으로 가볼게요. 무슨 세력은 세력이야. 혼자 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 안 하면은 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연세대학교가 지금까지도 필수 과목으로 졸업 필수니까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전 학생이 젠더 다 듣고 나오면은 이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 또 연세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다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냥 뭐 정치인 되고 잘된 친구들 많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곳곳에 그냥 다 퍼지면요. 그냥 그런 쪽으로 나라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데 젠더 강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냥 가둬놓고 성경을 가르쳐도 내가 볼 때는 모자랄 판인데 왜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거를 가르치냐고. 그런데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자, 이 사춘기, 여러분이 이제 사춘기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자, 사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의 성기관이 성장하는 기관이에요. 눈이 시력을 완성하는 나이는 10살, 간이 어른이 되는 시기는 17살. 다 자기 나이가 있는데 가장 인간의 몸 중에 늦게 성장 시작하는 게 바로 성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음 볼게요. 몇 살까지 사춘기, 즉 성기관이 완성이 되냐면요. 미국 나이로 20살이 돼야지만 성기관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늦게 발육이 시작해서 제일 늦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 22살이죠. 22살. 사람마다 약간 차이 있지만 22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의 성기관이 완성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2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22살 이전에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조기 성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희한하게 중고등학교에서 자유로운 성 학생들의 인권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막 가르치는 분위기가 있거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성을 경험하면 아직 성기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방어 기제, 방어막이라고 볼 수 있죠. 방어 기제가 취약합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때 만약에 성을 경험하면요, 온갖 바이러스, 세균 등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체내로 바로 침투해서 나중에 암 발생률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무시무시하게. 그러니까 청소년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을 질병으로 모는 위험한 철학인데 그거를 또 강조하는 일부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분별될 줄로 믿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만나고 이 땅에 출생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희한하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동성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가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주된 감염 경로가 뭐라고요? 동성애입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은 거의 100% 동성애로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지만 에이즈에 안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다음 보겠습니다. 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퀸이라는 록 그룹의 가수인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천재적인 음악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중음악의 천재였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를 어느 순간 하게 됐습니다. 동성애를 하다가 뭐에 걸렸겠어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뭐냐면 프레디 머큐리가 결국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린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살이 쫙 빠지고 몸이 아프니까 제가 볼 때는 하얀색 좀비 같이 보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보는 게 좀 틀리겠지만 이 사람이 왜 눈을 이렇게 치켰었냐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저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몇 살에 죽었냐? 44살에 죽었어요. 44살. 저는 44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돈도 없지. 나는 빚만 많어. 빚만 많어. 돈은 없고 오히려 난 빚이 많어. 그리고 내가 물론 이 사람보다 재능도 없지. 나야 뭐 내가 말했잖아. 나 10대 때 나 완전히 바보였다니까. 나 지금도 난 바보야. 나는 뭐 아는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의대 가고 어쩌다가 뭐 병원도 하는 거지. 내가 뭐 있어. 하여튼 뭐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이런 바보 같고 돈도 없고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난 이 사람보다 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44세 전에 이렇게 되고 죽었거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이러고 건강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내가 바꿔서 물어볼게. 여러분 내 나이 때 나처럼 되고 싶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처럼 되고 싶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왜 낫겠어? 딱 하나야. 동성애를 안 해서 그렇게 됐어. 동성애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동성애하면 이렇게 나처럼 되는 건데 여러분 동성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시 말하면요. 동성애하면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천재고 인기 많고 그래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프레드 머큐리의 인생을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관객을 가장 많이 모은 영화 20등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봤어. 그만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영화는요. 저는 안 봤어요. 나 안 봤어. 안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프레드 머큐리가 마지막에 에이즈 걸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은 모습은 안 나온대. 그냥 화려하게 살았던 것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게 진짜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리 돈 많고 인기 많고 권력이 많아도 동성애자들의 최후는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피하자 동성애.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이쪽에 남자 너무 잘생겼죠. 토드라는 남자 모델인데 집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부유해서 집에서 팍팍 밀어져가지고 LA로 갔어요. LA로 가가지고 모델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LA 가니까 연예계 동성애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러고 죽었어. 몇 살에 죽었냐? 24살에 저러고 죽었어. 여러분 저렇게 잘생긴 남자 내가 요새 물론 영화에서 나도 본 것 같긴 해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밖에 못 봤거든. 내 눈에 목사님이 이렇게 좀 보여. 아주 잘생겨 보여. 내가 저 잘생긴 목사님 오늘 저녁도 같이 먹었어 내가. 그래서 너무 내가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생기기가 쉬워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잘생긴 남자 집도 부자였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성애 하니까 24살에 이러고 죽어버리네. 그럼 여러분 24살에 이러고 죽으면은 이런 게 부러워? 안 부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거야.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거. 다음 볼게요. 이게 바로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이렇게 왜 이렇게냐면요.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온몸에 다 저렇게 피범벅이 되고 헐고 병균이 들어가서 입에 들어가면 저렇게 얼굴에 들어가면 저렇게 팔에 들어가면 저렇게 손에 들어가면 저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에이즈 뭐 하다 걸린다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는 성폭력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1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딱 맞게 할 수 있어. 자, 당연히 우리 여학생들은 성폭력이 뭔 줄 알고 조심을 하잖아. 그러니까 조심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거든. 그런데 문제는 남학생들인데 남자도 성폭행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요, 딱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 성폭력 피해 가해자 80%가 남자한테 당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는 경우가 없어. 남자한테 당해. 동성애 성폭행을 당한다는 거 남자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성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것만큼 동성애 성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은 뭐다? 이 동성애 성폭행을 당한 거야.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친구 막 남자애들 막 입 맞추고 어디 만지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야. 남자들끼리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일이 당하면 꼭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보고를 드려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성폭력 당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다음 보겠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저것도 성폭력입니다. 남자가 남자 엉덩이를 막 만지는 것도 이것도 성폭력이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나의 장난으로 엉덩이 때릴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어른들이 동성애자들이 엉덩이를 때리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그 동성애를 시도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어른이 희한하게 나랑 화진을 만나면 이상하게 엉덩이를 만지려고 그러고 뭐 엉덩이를 치고 그러면은 꼭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있어? 어떤 어른이 우리 학생한테 그래? 얘기해야 돼. 얘기하면은 어? 아니 당하면 얘기해라 그런 거지. 당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학생 얼굴을 봐도 당할 사람으로도 안 보여. 당할 학생으로도 안 보여 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앉는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이게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성폭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분별하고 꼭 말씀을 드려요. 성인께 어른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른들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찜질방이라고 아시죠? 자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서 성폭력을 당하는 남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자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 대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남자 초등학생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옷도 사주고 잘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어느 날 핸드폰으로 내가 뭐 좀 보여줄게 하더니만 동성애 음란물을 보여준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이는 달라. 은혜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일반 사회를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잘해준 이유가 없더라고. 이해가 돼? 남자가 남자한테 잘해주는 게 이유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잘해준단 말이야. 물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잘해주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남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게 없거든. 그래 너무 이상하게 막 라면도 끓여줘, 옷도 사줘, 막 무슨 막 그냥 막 애지중지 한단 말이야.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갑자기 동성애 음란물을 핸드폰으로 딱 보여주면서 따라하자고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 남자 형한테 심리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돼서 시키는 거를 안 하면은 이 관계가 깨질 거로 생각해서 그 일을 해버린 거야 얘가.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혹시 어떤 어른이 이상하게 잘해준단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만난 성도가 아닌데 뭐 그냥 오병하면 PC방 뭐 그런 데서 만났어.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뭐 어디 공원 그런 데 만났는데 이상하게 난 너무 잘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혹시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든 이거 여학생도 공통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왜 만났는지 생각하고 꼭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에 사진, 연락처 등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애들한테 막 이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아성애자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이건 나쁜 범죄인데 그 사람들이 타겟 아이들을 어떻게 찾냐면요. 카톡,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찾는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카톡에 있는 푸사라고 그러죠. 그 사진을 보고 예쁜 애가 있으면 걔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같이 나오잖아. 또 이렇게 쫙 쓴 거 보면.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아까 그 대학생 형광 것처럼 라면도 끓여주고 선물도 사주고 막 하다가 나중에 막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사진이나 연락처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진 안 남기면은 무슨 사진을 올리냐? 예수님 사진만 올리면 됩니다. 예수님 사진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려다가 예수님 얼굴 보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동네에서 위험한 곳은 다니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 아무도 없는 놀이터 이런 데 위험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도움을 청하면 어려서 도와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어른이 도와달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소아 성애자들이 애들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한대요. 봐, 이게 중요한 거 나온다고 벌써 신호가 딱 오잖아. 자, 이게 어떻게 도와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이분이 들고 계셔. 조그만 뭐 비닐봉지 같은 걸. 그런데 아유 학생, 내가 이게 좀 무거워서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요거 좀 들고 우리 집 따라와 줄래? 그러면은 이 학생이 착하니까 그래요. 아저씨 할아버지 내가 도와드릴게 해가지고 그 비닐봉지 들고 따라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우리 집 고양이가 너무 아프니까 우리 집 고양이 좀 같이 돌봐주러 가자.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프다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잖아. 혼자 이 형아가 고양이 돌보기 어렵다니까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돌봐준다고 갔다가 나쁜 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만약에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잘 생각해봐. 애들이 어른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이거예요. 아, 그러세요.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우리 엄마 보고 오라고 그럴게요. 우리 아빠 보고 오라고 그럴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망가. 다시 어린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말고 제가 어려서 도와드리기 어려우니까 내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볼게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자책감에 크게 시달린다고 그래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어야 됐는데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학생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사고 같은 일이 생긴 것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창피하지 말고 꼭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범인을 잡아야 돼. 아멘. 범인을 무조건 잡아야 돼. 용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범인이 또 다른 범죄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해서 꼭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협박을 해도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협박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헤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남은 3분 동안 뭘 할 것이냐? 2분 동안 뭘 할 것이냐?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배웠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아주 좀 심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심한 사람은요. 도와달라고요? 저 못 도와드리고요. 제가 어리니까 우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강제로 나를 손을 확 낚아채는 인간이 있어. 이게 이제 마지막이지. 이 얘기하고 이제 이게 제 강의 마지막인 거죠. 이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 이런 인간을 만났다. 이런 인간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는 다 도망간다고 그래. 그런데 10% 이런 인간 완전히 나를 손을 잡고 억지로 막 끌고 가는 인간이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싸워서 이겨야 돼. 그 순간. 아니 아무도 없고 나하고 이 사람 둘인데 끌려갈 수는 없잖아. 끌려가면 큰일 나는데 싸워서 이겨야 돼. 자, 그러면 어디를 때려야 될까? 아니 얘기 잘했어. 얘기 잘했어.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있는 거지. 이래서 왜냐면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만약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성폭력범이야. 성폭력범이 강제로 나쁜 행동하려고 나를 딱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를 때릴까? 그럼 어른들도 꼬추요. 그 남성의 성기관이지. 거기를 말하거든.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요. 꼬추를 때리면 안 돼. 왜냐면은 발차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몸을 돌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엉덩이를 맞아. 100%.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 성인이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으로 끝내야 돼. 한 방으로. 그런데 한 번 딱 찼는데 이 사람이 몸을 돌려버리면 그 한 방이 끝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두들겨 맞는 거지 이제. 그러면 어디를 때리는 게 정답이야. 그런데 이길 수 있어. 그 5%가 100%가 되는 데가 있어. 어딘지 알아? 눈. 눈이라고 합니다. 눈. 그럼 눈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지. 이렇게 찌르면 되겠지. 예를 들어. 그렇죠? 이렇게 찌르면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정답은 이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 그냥 씩 웃으면서 눈을 팍 찔러버리겠지 이렇게. 아니면 기도선을 딱 한 다음에 주여 한 다음에 팍 찔러버리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개를 돌릴 수 있잖아. 그렇지? 돌릴 수 있잖아. 아니면 안경을 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정답은 뭐냐면요. 이렇게 잡고 이거로 누르래. 이거로. 우리 덩치 큰 아까 절대 성폭력 안 당할 남학생 좀 와봐. 내가 가르쳐. 우리 조교가 필요해. 조교가 필요해. 이거 중요하다. 잘 봐. 정답은 이렇게 잡고 이거를 들어가 보세요. 자, 이거는 안경을 껴도 무조건 손가락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이 멀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서는 있는 힘껏 눌러도 눈이 가장 반사신경이 예민해서 눈꺼풀을 자동으로 감아서 눈꺼풀을 누르기 때문에 안구 손상은 없다고 합니다. 안구 손상 없는데 죽는 힘을 다해서 다 눌러야 돼. 그러면요 안구가 쉽게 말하면 급소지 여기가 타격을 받은 거지. 그러면요 30초에서 1분 정도 눈을 뜨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럼 그 30초에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도망을 갈 수 있는 거 튀는 거야. 너도 말 잘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애들은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안구를 누른다야. 두 번째 죽도록 튄다야.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이걸 딱 눌러가지고 이 사람이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딱 자세 잡고 막 발차기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누르고 무조건 튀어야 돼. 사람들 많은 쪽으로. 그러면요 30초에서 1분 정도 도망가면은 100m에서 300m 정도를 뛸 수 있다고 그래요. 응? 30초에서 1분 정도를 뛰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 경우에요. 100m에서 최소 100m에서 300m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잘 뛰는 애들은 더 뛰겠지만 기본 100에서 300m를 뛴다고 그래. 그런데 이미 인간이 심리적으로요. 100m 이상을 목적이 벗어나면은 쫓아갈 수 있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진다고 그래. 못 쫓아가는 거야.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야. 사람이 볼 때. 왜냐면 이 학생이 100m 그냥 뛰어간 게 아니잖아. 소리 지르고 막 가버렸잖아. 거기서도 사람 살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있으면 내가 잡겠지. 그런데 벌써 100m 떨어지면요 엄청 멀게 보이거든. 저기서 팍 소리로 가면요 쫓아갈 수 있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진다고 그래 보통.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 1번이 뭐라고? 여기를 잡아. 여기를 딱 고정을 시켜야 돼. 이렇게 관자놀이를 고정을 시키고 4개로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눌러버려. 그런데 누르는데 아니 이거는 안 돼. 잠깐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그 아저씨한테 이거 했다가 큰일 나. 잡고 눌러버려. 누르는데 인정사정 없이 눌러. 인정사정 없이. 왜냐면요 잘 생각해봐. 이거 한번 성공시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사는 거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물맷돌 돌릴 때 살살 던졌겠어? 세게 던졌겠어? 물맷돌 던지는 심정으로 여러분 조그만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야. 그리고 이거 성공해야지만 살아. 빡 눌러가지고 이 아저씨가 한단 말이야. 그럼 뭐 하라고? 튀어. 소리 지르고 튀어.
그게 중요해. 자, 그런데 손을 잡는다든지 벌써 이제 분위기가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누르고 누르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더 나쁜 경우가 이거라고 그러네요.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대. 벌써 싫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극단적으로 나쁜 인간이죠. 그냥 바로 목을 졸라버린대네. 그래서 사람을 기절을 시켜버린대. 자, 그럼 내가 목졸림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것도 물어 이렇게? 무는 것도 좋아. 무는 것도 좋은데 무는 것도 좋아. 무는 것도 좋은데 그 정답이 뭔지 알아? 정답은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다시 조기 한번 와보세요. 절대 성폭행 안 당한 우리 친구.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을 누른단 말이야. 한번 해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요, 정답은 이거라고 그래요. 기도손을 해. 기도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기도손을 해서 이렇게 넣는다고 그래요.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잡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시간을 주면 안 돼. 시간을 주면 안 되고 나는 바로 기도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미 들어가는 순간 이 팔이 벌어진대. 이렇게 팔이 벌어지고 눈이 발로 눌리니까 여러분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할 때 깨무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손하고 바로 눌러버리는 거다. 이거를 내 생각에는 뭐 목사님 생각인가 정답은 아닌데 내 생각에는 단체 훈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1, 업! 이 눌러 막 이런 거 있어. 이거를 한 10번 정도 해보면 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우리 딸한테도 가르쳤어. 우리 아들도 가르치고. 응? 그리고 왜냐면은 키 작아서 안 닿으면 그런데 너무 작으면 안 닿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된다고 그러네. 웬만하면 다 된다고 그래. 안경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경 속으로 이게 들어가니까 안경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경 속으로 들어가니까 키가 너무 작으면은 그게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틀림없이 그 성폭행들 있잖아. 키가 아무리 작아도 니네들 키 정도로 몸을 이렇게 내리게 돼 있어. 틀림없이 내리게 돼 있어. 틀림없이 이렇게 니네를 이렇게 내리게 돼 있어. 뭐 그래 어? 점프해서 해도 되지. 될 것 같은데 점프해서 하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틀림없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데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아멘. 그리고 사회적 성 젠더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는데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한 영의 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